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지윤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준비를 할까 또 고민을 하고 또 저희 이지윤의 부자스쿨 TV를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까 또 고민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부동산은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좀 문의들이 좀 많으세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이제 글을 쓰기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요새 지금 부동산을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궁금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집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흐름을 유추하거나 이럴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왜 떨어지는지 이런 것도 언제 떨어졌는지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 뭐가 오르는지 정말 중요한 투자에 대한 팁도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가격에 미치는 요인들을 굉장히 잘 정리한 표예요. 이것도 제가 강의 때 많이 사용하는 자료이긴 한데,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공급, 뭐 수요, 뭐 정책 여러 가지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글로벌 경제예요. 글로벌 경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 안에서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큰 그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금융 위기. 그다음에 뭐 보호무역, 그다음에 미국의 중국과의 무슨 어떤 이런 그 싸움, 그 무역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양적 완화를 했냐, 양적 완화를 축소를 했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어느 나라가 뭐 잘못했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지만 개방 경제를 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과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도 우리나라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은 남의 나라가 잘못해도 우리나라 주가나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값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가장 큰 요인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지수로도 잠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집값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첫 번째가 글로벌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내 경제. GDP 성장률이나, 그 다음에 뭐 수출이 뭐 감소했다, 기업 실적이 악화됐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외환 보유고가 뭐 많이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뭐 실업률이 뭐 나빠졌다, 좋아졌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이 그 다음에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요. 가장 이제 세부적인 요인으로는 뭐 3기 신도시의 공급이나, 그 다음에 뭐 미분양 수치가 늘어난다는 거. 미분양 수치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늘어났을 때는 하락의 기본적인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분양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있고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경우에는 집값이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한 선행 지수니까 그것도 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세부적인 요인 중에서 뭐 청약제도가 개편되는 거랄지, 아니면 대출 규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수요 심리, 뭐 이런 것들, 뭐 공급, 수요, 이런 것들이 가장 세부적인 요인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책이나 규제 이런 것들은 가장 작은 요인을 미치는 거고, 가장 큰 요인은 글로벌 경제, 그 다음에 국내 거시 경제, 그 다음에 세부적인 정책, 이 세 가지가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최재용 석사 논문에서 제가 발췌한 자료인데, 의외의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요인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미치는 요인들을 퍼센테이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요. 이것도 집을 고를 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의외의 또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서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는 가장 큰 거는 뭐 지하철, 도로, 교통항공이 52.9%가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녹지 공간, 뭐 조망권이 잘 되어 있느냐, 뭐 그다음에 녹지 공간이 얼마큼 확보가 되어 있느냐가 약 한 18% 정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뭐 상업시설, 그다음에 인프라, 뭐 이런 게 잘 되어 있냐가 그다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기타가 있고, 그다음에 뭐 단지 배치, 뭐 설계 이런 것들이 약간 미미하게 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나 아파트의 규모 이런 것들이 좀 소소하게 영향을 미치니까 가장 큰 건 뭐 지하철이나 도로, 교통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 아파트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새 청약이 굉장히 좀 화두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분양 아파트는 가격 경쟁력이 23%예요.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를 보고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겠죠. 그리고 건설회사 인지도도 7%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공원이나 조망권, 쾌적성 이런 것들이 약 30%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이 지하철이나 교통환경 그러니까 41% 정도를 미치니까 분양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요소와 그다음에 기존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요소들이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그 집값에 가장 큰 요인을 미치는 게 1위 요인이 뭐라 그랬죠? 글로벌 경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집값이 언제 하락을 했느냐를 살펴보시면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과거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 가격 지수를 이제 만들어 놓은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1990년도 초반부터 살짝 좀 안 좋았고, IMF 때, 그때는 이제 일기 신도시가 한꺼번에 공급이 됐었던 때니까 하향 안정세를 가졌지만은 갑자기 훅 떨어진 시기가 언제일까요? 1997년도에 있었던 IMF 사태. 그때가 우리나라 집값이 평균으로 약 한 11%, 12% 정도가 떨어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떨어진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그때 영남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이망역에 가장 가까워서 계양 택지지구에서는 제일 비싼 아파트였거든요. 분양가가 6,700 정도 됐었으니까, 뭐 다른 데는 5,900 막 이런 식이었는데, IMF 때 아파트가 32평 아파트가 약 한 30% 정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평균이 11%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도 약간 그런 투자에 대한 그런 게 있었는지 집값이 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저 집 사놓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사지는 못했어요. 그때 사실 돈이 없었으니까. 겨우 뭐 집 한 칸 마련할 때였으니까 사지는 못했는데, 그때 집을 제가 여러 채를 사놨더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자본을 갖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가 IMF 때가 집값이 약 한 11%, 12% 정도 떨어졌던 가장 많이 하락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2008년도, 2007년도 있었던 서브프라임 리먼 사태 때가 그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래프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락은 하진 않았어요. 물론 요소에는 20% 떨어진 데도 있고 10% 떨어진 데도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는 약 한 6에서 7%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추이를 쭉 봤을 때 1기 신도시 공급할 때 하향 안정화 때 빼고는 집값이 가장 많이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는 IMF 때와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에 가장 큰 요인을 미치는 거는 어떤 내부적인 규제나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소소한 것들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위기, 글로벌 경제들이 거시 경제가 가장 큰 요인을 미친다 이런 거를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재무 상담을 하는 재무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동산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으면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끔 자산을 배분해드리고, 그 다음에 너무 금융자산에 편중이 되어 있으면은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게끔 어떤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포트폴리오 짜드리는 이제 그런 이제 고객들을 만나서 그런 일을 하는데, 보통은 이게 대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에 많이 자산이 편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금융위기가 오거나 IMF 같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반드시 리스크를 해지하는 어떤 수단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어떤 자산이 오를까요?
한 가지 오르는 자산이 유일하게 오르는 자산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 예를 들어서 내가 1조를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예요. 기관투자자예요. 그러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어. 세계 경제가 막 흔들려. 그래서 되게 위험해질 것 같아. 그러면은 원화를 사시겠어요? 달러를 사시겠어요? 당연히 달러를 사서 모으겠죠. 왜냐하면 달러는 기축통화잖아요.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이 되는 기축통화인데 원화는 남의 나라 가면 우리나라 돈은 남의 나라 가면 그냥 휴지 조각이잖아요. 통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올 때는 달러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달러가 어저께 확인했을 때 1170원 정도 되는데 IMF 때는 달러가 얼마까지 올라갔을까요? 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700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힌트가 들리시나요? 자, 내가 부동산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요. 하락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자산 배분해서 달러에다 투자를 해놓으시는 분들은 내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을 때 내가 투자해놓은 달러는 어떻게 되나요? 훅 올라가겠죠. 자, 신흥부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신흥부자가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국가 부도의 날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융위기 때 신흥부자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부자들은 처음부터 달러를 사서 모아요. 차분히 사서 모아. 그리고 부동산도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는 맞물려 돌아가니까 금융위기는 앞으로 계속 도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안 올 수가 없거든요. 인도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고 중국발도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베트남발도 올 수도 있고 베트남도 한참 성장 중이니까 그런 이제 금융위기들은 계속 도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금융위기들이 올 때마다 집값이 훅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처음부터 자산 배분해서 달러를 투자해놓은 부자들은 달러 가치가 확 올라가니까 걔를 가지고 부동산을 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확 떨어졌을 때 IMF 때처럼 달러를 가지고 부동산을 샀어. 그러면 그 부동산은 다시 오르죠.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은 걔를 다시 팔어. 그럼 달러는 다시 또 안정세를 찾죠. 그러면 부동산을 판 돈으로 다시 또 달러를 사겠죠. 그럼 금융위기가 와. 그럼 다시 달러는 올라가. 그러면 또 부동산 또 내려가. 그럼 그 달러로 다시 또 부동산을 사. 이렇기 때문에 그 금융위기 때는 신흥 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산 증식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지만 처음부터 부동산과 달러를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과 부동산만 투자를 하는 사람은 나중에 10년, 20년 뒤의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현격하게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공부를 하면서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글로벌 금융 위기고 그때에 대비했을 때 달러에도 자산 배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를 하지만 그런 것들은 주택가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미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오늘 내용 부동산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달러 투자하는 거 팁 알려드렸으니까 꼭 실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